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장수환, 김현주, 임혁, 최인숙님의 공동 저서입니다. 파트 3. 성격 이론의 이해. 제7장 정신분석 이론, 제8장 분석 심리 이론, 제9장 개인 심리 이론, 제10장 심리사회 이론, 제11장 행동주의 및 사회학습 이론, 제12장 인지 이론, 제13장 인본주의 이론입니다. 제7장 정신분석 이론. 정신분석 이론은 인간과 성격의 본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성격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정신분석 이론은 우리에게 인간의 정신적 생활과 행동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 인간에 대해 보다 충분한 이해를 갖게 하는데 유용한 이론이다. 또한 이 이론은 인간의 정신이 행동을 어떻게 자극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어 다양한 정신병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사정하고 개입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이론적 지식을 제공해 주고 있다. 1. 정신분석 이론의 발생 배경. 방가로 1. 정신분석 이론의 과학적 토대. 정신분석 이론은 인간의 정신과 감정의 장애에 대한 치료의 방법과 이론 중 하나이며 정신역동 이론의 기본적 원리로 활용되고 있다. 정신역동 이론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출발하여 아들러와 융 그리고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과 설리만의 대인관계 이론들까지를 폭넓게 포함한다. 이들 이론들을 정신역동 이론이라 하는 이유는 이런 이론들이 대부분 인간의 행동을 정신 내의 운동과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이론에 따라 주요 초점과 병리의 출발점은 서로 다르지만 대부분 정신이 행동을 어떻게 자극하는지를 강조하는 학문적 경향을 지닌다. 정신분석 이론은 인간의 심리 내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준 최초의 이론으로 인간의 마음 구조 안에는 무의식이라는 영역이 있어 그것이 정신적 재앙의 화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최초로 일깨워 주었다. 특히 정신분석 이론은 아동기 과정에서 기초적으로 발달하여 성인기에 발현되는 인간의 욕구, 공포, 갈등, 삶의 동기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정신분석 이론은 개인의 생활력과 주요 생활 사건들 간의 상호 연관성과 심리적 원인과 결과 모두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방가로 2. 프로이트의 생애와 정신분석 이론. 20세기 초 오스트리아 빈의 신경과 의사였던 프로이트는 체코 동부에 있는 모라비아에서 태어났으며 빈의 의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졸업 후 프로이트는 프랑스의 신경과 의사인 사르코에게서 체면술로 히스테리를 치료하는 것을 배웠다. 1886년에는 빈의 브로이어와 함께 일하면서 카타르시스를 통하여 증상을 치료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프로이트는 인간에게 있어서 성적 갈등이 히스테리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당시에 가장 각광받고 있었고 브로이어가 주로 사용했던 정화법과 체면요법의 치료 효과에 대해 회의를 느끼게 된다. 그 대신에 자유연상법을 개발하여 치료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프로이트는 자유연상법을 통해
히스테리 증상을 치료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프로이트는 히스테리 환자들이 증세와 관련된 억압된 감정을 기억해내지 않으려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저항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저항은 인간의 무의식에 자리 잡은 고통스러운 일에 대한 능동적인 억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프로이트는 환자의 마음에 떠오르는 온갖 생각들을 살펴봄으로써 환자의 내면에서 발현되는 역동의 작용을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환자들과 자기 자신의 분석으로부터 얻은 지식을 근거로 하여 정신분석 이론의 기초 개념을 발전시켰으며 인류 최초로 인간의 성격 발달에 대한 포괄적인 견해와 사고의 틀을 제시하였다. 자유연상 기법을 사용하여 인간의 무의식을 탐구했고 이상행동의 치료 방법과 인간의 정신과정에 관한 연구 방법을 발전시켰다. 이 놀라운 발견과 과학적 진보로 인해 정신분석 이론은 지금도 현대 심리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성격 이론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주요 개념 방가로 1. 정신분석의 기본 원리 정신결정론 양가로 1. 정신결정론의 기본 가정 정신결정론이란 인간의 정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고 정신적 현상이나 심리적 경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거기에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무엇을 잃어버렸거나 실수를 할 경우 흔히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지만 정신결정론에서는 이것을 개인의 소망이나 의도에 따라서 일어난 것으로 본다. 정신결정론의 실천적 관점에서 보면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말하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반응하든 간에 그것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모두 적합한 것이므로 사소하게 보아 넘길 것이 없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를 이해함에 있어서 전문가는 클라이언트의 반응, 생각, 말이나 느낌을 이해하고 클라이언트의 정신생활이 어떤 것이어야만 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히려고 노력해야 한다. 방가로 2. 정신분석 이론의 의식 차원 지형학적 모형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생활은 여러가지 의식 차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신활동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틀로서 지형학적 구조를 강조하였다. 정신분석 이론에서 제시하는 지형학적 모형은 의식, 전의식, 무의식 등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프로이트는 인간의 무의식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였다. 양가로 1. 의식 의식은 어떤 순간에 우리가 알거나 느낄 수 있는 모든 경험과 감각을 말한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말은 지금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고 지금 이 순간 그것에 대해 의식적으로 얼마간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특정 개인이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말일 수도 있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생각일 수도 있으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받아들이는 경험이나 감각일 수도 있다. 방가로 2. 전의식 전의식은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집중하고 노력하면 쉽게 의식될 수 있는 경험이다. 전의식은 비교적 적은 심리적 작업이나 심리적 에너지를 소비하면 매우 빨리 의식하게 되는 특성을 가진다. 어떠한 자극을 받아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의식하고 있지 못하던 어떤 존재를 알아차리게 되는 순간 전의식은 의식의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다. 일명 전의식은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 사이에 존재하는 문지기인 셈이다. 양가로 3. 무의식. 프로이드는 무의식이란 인간 정신의 가장 크고 깊은 곳에 있는 심리 내부에 잠재해 있으면서도 의식적 사고와 행동을 전적으로 통제하는 힘이라고 믿었다. 무의식에는 인간의 마음을 구성하는 사고, 감정, 본능, 욕구, 동기, 갈등 등 실로 방대한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다. 무의식은 우리가 의식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준다. 인간의 모든 생활 경험은 잠시 동안만 의식의 세계에 머물 뿐 우리가 주의를 다른 곳으로 바꾸거나 시간이 흐르면 그 순간에 우리가 좀 전에 의식한 경험들은 전의식을 거쳐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잠재하게 된다. 프로이트는 이것을 두고 무의식이라고 규정하였다. 즉 의식 밖으로 억압되는 어떤 체험이나 생각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잠재하여 인간의 행동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무의식적 소망과 욕구는 우리 정신 속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무의식은 말살되거나 망각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심리적 작업이나 노력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의식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방가로 3. 구조 모형. 프로이트는 정신병리와 정신역동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기존의 지형학적 모형을 수정 보완하여 세 가지 체계의 기본적 성격의 구조 모형을 제시하였다. 구조 모형에서 나타나는 정신작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대별된다. 양가로 1. 본능, 이드라고도 합니다. 본능이란 무의식 기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모든 인간 심리 기능의 에너지원으로 작용하며 구조화되지 않은 인간의 생물학적 감각의 원천이고 무의식적 욕동의 저장소와 같아. 프로이트는 인간의 본능을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으로 나누고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 본능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다고 믿었다. 삶의 본능인 에로스는 생명을 유지 발전시키고 사랑을 하게 하는 본능이다. 성적 에너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삶의 본능은 개체의 정신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성격 발달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본능이라고 보았다. 반면 죽음의 본능인 타나토스는 잔인성, 공격, 자살, 그리고 살인과 같은 것과 관련된다. 프로이트는 이 두 가지 본능을 개체의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생물학적 근원이라고 보았다. 양가로 2. 자아, 에고라고도 합니다. 프로이트는 쾌락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본능은 현실에 맞게 적절한 수준에서 조절되어야만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처럼 본능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충동들을 지연시키고 현실에 맞게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이 자아이다. 따라서 자아는 본능의 욕구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지를 고려하고 본능과 초자아 간에 나타나는 긴장관계를 통제하고 조정하는 등 우리 마음의 집행본부와 같아. 자아 기능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예부에 대한 지각이 있고 또 기억, 판단, 현실 검증, 자기 자신에 대한 심상, 말하는 것, 방어기제, 모든 운동이나 동작도 자아에 포함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방어기제이다. 방어기제는 자아의 무의식적 기능이며 인간이 심리적으로 성숙하는 정도에 따라서 발달하게 된다. 양가로 3. 초자아, 슈퍼에고라고도 합니다. 초자아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윤리적이고
자아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으며, 프로이트는 초자아란 어린아이가 옳고 그름을 구분하게 되고 도덕적 행위와 비도덕적 행위를 분별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나타난다고 보았다. 대개 초자아는 생애 초기에는 부모의 가치 판단에 따라 그 발달 수준이 결정된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부모의 기대에 알맞게 행동함으로써 갈등과 처벌을 피하는 것과도 관련된다. 초자아는 유전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발달 과정 중 가장 마지막에 발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초자아는 인간 성격의 도덕적 체계이며 현실의 쾌락보다 인내와 전략을 통해 미래의 이상과 완성을 추구하도록 이끌어낸다. 그것은 행동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에 맞추어 행동하도록 만드는 인간의 마음속 재판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3. 심리성적 발달 단계. 프로이트는 성격 발달의 원칙으로 정신결정론, 무의식의 중요성, 성에너지를 강조했다. 먼저 정신결정론은 인간의 정신적 활동이 이전의 행동이나 사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프로이트는 인간 행동의 동기는 의식의 과정보다는 쉽게 인식할 수 없는 무의식에 의해 유발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본능적인 성에너지가 인간의 행동과 사고의 동기가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프로이트는 인간의 발달 단계를 심리성적 발달 단계라고 명하고 성에너지인 리비도가 집중된 부위에 따라서 아동기의 발달 단계를 5단계로 나누었다. 방가로 1. 구강기. 출생에서 18개월까지. 이 시기 유아는 리비도가 입에 집중되어 있어 입으로 빨고 삼키고 깨무는 행위를 통해 쾌감을 느낀다. 보통 유아는 6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사람이 자신과 분리된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면서 유아는 자신과 분리된 타인의 존재를 지각하게 된다. 이때 유아는 어머니의 존재를 느끼게 되고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대상이 어머니라고 알게 된다. 이 시기에 고착된 성인은 심리적 갈등에 처하게 되면 퇴행하여 음식에 집착하거나 연필과 같은 사물을 물어뜯기도 한다. 심지어 구강기 쾌감을 위해 흡연이나 음주에 몰두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방가로 2. 학문기. 18개월에서 3세까지. 이때는 리비도가 학문에 집중되어 있다. 아동은 관략근을 조절하면서 최후의 순간까지 배설을 참아 내장의 압력을 증가시켜 마지막 방출의 쾌감을 높이려 한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부모에 의해 강하게 통제되는데 이 시기 아동들은 부모로부터 배변 훈련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배변 훈련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아동은 배변을 참게 된다. 이런 행동이 일반화되면 학문적 보유 성격이 되어 지나치게 인색하고 완고한 성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 반면에 부모가 아이를 잘 달래서 배변을 적절히 조절하는 경우에는 창조성과 생산성으로 연결되어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성격이 크게 발달하게 된다. 학문기에 고착된 성격은 다음 2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 폭발적 성격으로 물건을 낭비하고 자신을 지저분하게 함으로써 반항하게 된다. 둘째, 강박적 성격은 부모가 정한 규율에 지나치게 동조하여 발달된 성격으로 깨끗하고 질서 정연하며 정돈하고 싶은 욕구를 가진다. 방가로 3. 남근기. 3세에서 5세까지.
이 시기는 리비도가 아동의 성기에 집중되어 아동은 자신의 성기를 남의 것과 비교하고 싶어하고 남녀의 성기가 서로 다른 것에 대해 많은 호기심을 가진다. 일명 오이디푸스기라고도 불리는 남근기에서 아동은 이성의 부모에게는 애정을, 동성의 부모에게는 질투와 증오심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삼각관계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한다.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구하는 경쟁자로서 아버지는 상대하기 버거운 존재여서 사라져주기 바란다. 그러나 자신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알게 되면 그 보복으로 거세당할지도 모른다는 거세 공포를 느끼게 된다. 그리하여 남아는 자신의 신체적 미성숙에 대한 현실적 자각을 통하여 어머니에 대한 근친상간적 욕구를 포기하면서 아버지와 동일시를 시도하는 타협을 선택하게 된다. 한편 프로이트는 여아의 경우에는 남근에 대한 선망이 생기는데 이것이 훗날 남성의 특전과 우월성에 대한 선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보았다. 프로이트는 남아의 경우 거세 불안 때문에 근친상간적 욕구를 포기하지만 여아의 경우 이성의 부모에 대한 근친상간적 욕구의 포기 이유가 뚜렷하지 않아 남성이 여성보다 초자아가 더 발달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훗날 여권주의자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남근기에 고착되면 남아들은 남근 성격이라고 하는 성격 특성을 갖게 된다. 거세 공포가 해결되지 않아 권위에 지나치게 복종하고 두려워하거나 반대로 뻔뻔스럽고 자기 자랑을 일삼으며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 매사에 경쟁적인 성격을 보일 수도 있다. 여아들은 히스테리성 성격 특성을 보여 감정 표현이 과잉되고 자기 주장이 지나치게 강한 성격 특성을 갖게 된다. 방가로 4, 잠재기, 6세에서 사춘기까지. 이 시기 아동들은 성적 흥미가 제한되고 성적 특징이 생리적으로 두드러지지 않게 된다. 대부분의 성적 환상이나 활동은 억압되지만 자기 성의 확립, 동성 간의 동일화가 강하게 진행된다. 특히 이 시기 아동들은 성적, 공격적 환상들이 무의식 속에 잠복하여 리비도가 특정 신체 부위에 집중되지 않는다. 이때의 에너지는 신체의 발육과 성장, 지적인 활동, 친구와의 우정 등에 집중되어 성적인 관심은 줄어들게 된다. 본능보다 자아와 초자아가 강하게 발달하기 시작한다. 아동들은 이 시기를 적절히 보내면 사회 적응 능력이 향상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게 되지만 부적절하게 보내면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잠재기에 고착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이성에 대한 정상적인 관심을 발달시키지 못하고 동성 간의 우정에 집착할 수도 있다. 방가로 5, 생식기, 사춘기 이후.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생식기적 성격을 가진 이상적인 성격 유형으로 보았다. 프로이트는 이런 성격을 소유한 사람은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책임감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과의 사랑이 만족스럽다고 보았다. 이처럼 생식기는 사춘기로부터 성적으로 성숙되는 성인기 이전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심한 생리적 변화를 보이며 격동적인 단계이다. 또한 생식기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는 호르몬과 생리적 요인들로 인해 그동안 억압되었던 성적 감정들이 크게 강화되어 성적 에너지가 성인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표현된다. 이때 다시 오이디푸스 감정이 올라와 청소년들은 부모 앞에서 불안하고 떨어져 있어야 오히려 편안한 안정감을 느끼기도 한다. 프로이트는 사춘기 이후 중요한 과제는
부모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독립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부모에게 의존하여 오던 상태에서 하루아침에 독립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오히려 그것이 더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으므로 사춘기 자녀는 부모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4. 방어기제의 개념과 종류. 방가로 1. 방어기제의 개념. 방어기제는 불안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자아의 무의식적 기능이다. 자아는 불안을 처리하여 마음의 평정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시도하게 된다. 방어기제는 자신을 방어하고 갈등적인 충동들 사이의 타협을 통해 내적 긴장을 감소시켜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역할을 주로 담당한다. 방어기제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거나 자아가 너무 약할 때, 그리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 자체를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 주로 발동한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 세계에서 용납할 수 없는 본능적 충동과 초자아의 압력 사이의 갈등, 내적 갈등이나 죄책감 등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동들을 주로 처리할 수 있게 도와준다. 방가로 2. 방어기제의 종류. 방어기제라는 용어는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핵심적인 용어들을 정리했고, 그의 딸 안나 프로이트가 1936년 자아와 방어기제라는 저서를 출간하면서 확장되었다. 이러한 방어기제는 모두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며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의 방어기제를 사용한다. 모든 방어기제가 모두 병적인 것은 아니며 일부 방어기제는 불안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양가로 1. 자기애적 방어. 1. 부정. 부정은 고통스럽거나 위협적인 상황의 존재를 무의식적 수준에서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것은 너무나 위협적인 외적 현실과 견딜 수 없는 생각들, 그리고 내면의 욕구와 충동 등을 무의식적으로 부정하는 기제이다. 의식화하기에는 불쾌한 욕동들을 통제하기 어려울 경우 이를 부정함으로써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는 것이다. 2. 투사. 바람직하지 않고 용납할 수 없는 본능의 충동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심리 기제이다. 투사란 자기 자신의 결점이나 무능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게 돌리거나 다른 사람도 그러한 결점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이축된 자아를 방어하는 심리 기제이다. 이것은 본능에서 나오는 적의를 남에게 돌리고 양심에서 나오는 괴로움을 남에게 돌리는 것이다. 양가로 2. 미성숙한 방어. 1. 퇴행. 퇴행은 현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 이전의 리비도 단계로 후퇴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소변을 잘 가리던 4살짜리 아이가 동생이 태어나자 오줌을 싸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된다. 그런데도 퇴행은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고 창조적 활동의 기본이 되기도 한다. 2. 신체화와 전환. 신체화는 심리적 갈등이 심리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신체 내부의 장기나 다른 신체 부위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경우를 들 수 있다. 신체화가 주로 내부 장기를 중심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면 전환 반응은 근골격계나 신체 감각기관을 통해 표현된다. 3. 동일시. 동일시는 남의 성격이나 역할을 따서 자기의 일부로 삼는 과정이며 자아와 초자아의 형성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한다. 동일시는 자기 자신보다 강하거나 우월한 타인의 특성을 자기 것으로 내면화함으로써 자신의 단점이나 나약함을 은폐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 제자가 스승의 모습을 따라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양가로 3. 신경증적 방어. 1. 억압. 억압이란 용납될 수 없는 생각이나 충동을 의식에서 몰아내어 억압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차적인 자아의 방어 기제이다. 억압을 통하여 자아는 고통스럽거나 이협적인 충동, 감정, 소원, 환상, 기억 등을 무의식 속으로 추방시켜 의식화되는 것을 막아준다. 억압의 전형적인 예가 기억 상실이며 억압이 심하면 신체 기능상의 장애가 나타나기도 한다. 억압이 억제와 다른 점은 목적을 단지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충동이 없어질 때까지 억누른다는 점이다. 2. 취소. 무의식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 혹은 적대적인 욕구로 인해서 상대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느낄 때 그에게 준 피해를 취소하고 원상복귀하려는 행동을 할 때 취소라고 한다. 예를 들어 부정으로 번 돈의 일부를 자선사업에 쓰는 경우, 다이너마이트로 번 돈으로 노벨상을 만든 경우, 강박신경증 환자의 반복적 손씻기 등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진정한 반성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저 자신의 행동을 취소하려는 무의식적 시도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3. 반동형성. 반동형성은 용납될 수 없는 충동이나 욕구를 정반대로 변형시키는 것이다. 내면에는 분노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지나치게 점잖은 행동을 보이는 경우,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겉으로 도와주는 행동 등 실제 감정과 반대되는 정서가 가장되어 나타나는 심리 기제이다. 예를 들면 계모가 전처 자식을 대단히 증오하면서도 사랑하는 척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으로 치부한 사람이 겉으로 양심, 도덕, 애국을 강조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4. 격리. 격리란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과 관련된 감정을 의식에서 떼어버리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되면 개인은 가슴 아픈 사건이나 생각은 기억하나 그 기억에 수반된 감정은 기억하지 않게 된다. 이것은 강박장애에서 흔히 나타나며 그 예로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말할 때는 슬픈 감정을 느끼지 못했던 한 청년이 아버지를 연상시키는 권위적인 남자 주인공이 죽는 영화의 한 장면을 볼 때 비통하게 우는 경우를 들 수 있다. 5. 전치. 전치는 원래의 무의식적 대상에게 주었던 감정을 그 감정을 주어도 덜 위험한 대상에게로 옮기는 것이다. 전치는 대상에 대한 감정 자체를 강조한다. 예를 들면 자기의 도덕적 타락에 대해 강한 무의식적인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거나 수십 번씩 손을 씻는 경우, 언니를 미워하는 여동생이 언니의 공책을 찢어버리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6. 합리화. 합리화란 자신의 언행 속에 숨어있는 용납하기 힘든 충동이나 욕구에 대해 사회적으로 그럴듯한 설명이나 이유를 대는 것을 말한다. 합리화란 어떤 행동이 억압되었을 때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이유를 들어 그 상황을 해명함으로써 이축된 자아를 보호하는 효과를 가진다. 예를 들면 남이 하면 스캔들, 내가 하면 로맨스, 실력 없는 목수가 연장 탓을 한다 등이 좋은 예가 된다. 7. 보상. 보상이란 성격이나 외모 혹은 지적 기능 등에서 자신의 결함을 메우려는 방어 기제이다. 예를 들면 매력이 없는 여자가 화려한 옷을 입는다든지 공부에 자신이 없는 아이가 운동에 전념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보상작용을 지나치게 이용하면 병적인 상태에 이르거나 편협한 성격이 형성되기 쉽고 신경증, 과대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양가로 4. 성숙한 방어. 1. 승하와 이타주의 그리고 유머.
승하는 본능적인 에너지를 직접적인 성적 욕구 해소나 공격적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형태로 돌려 쓰는 가장 건강한 방어 기제 중 하나이다. 주먹대장이 경찰이나 유명한 권투 선수가 되는 경우가 좋은 예가 된다. 한편 이타주의는 타인을 건설적으로 만족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유머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코미디를 사용하는 심리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쓰기에 너무 고통스러운 것들을 견딜 수 있게 된다. 이 억제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생각이나 특정 사실에 대한 기억을 무의식적 영역으로 내려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실연당한 젊은이가 한때 사랑했던 여인과의 기억을 잊으려고 노력하는 경우나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이나 경험이 떠오를 때 머리를 흔든다거나 의도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그런 기억을 무의식의 영역으로 쫓아버리려 하는 행동이 이에 해당된다. 불편함을 여전히 인지할 수 있지만 고통의 기억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5. 정신분석 이론의 평가와 적용. 방가로 1. 정신분석 이론의 일반적 평가. 프로이트는 심리적 문제를 가진 사람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고 상담 기법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또한 프로이트는 발달 이론을 개발하여 인간 행동을 사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몇 가지 점에서 여러 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 인지 발달을 무시한 채 정서 발달에만 치중하였음을 비판받았다. 정신분석 이론은 현재의 문제를 분석함에 있어서 현재의 경험은 무시한 채 과거 유아 시절의 경험에 지나치게 치우친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둘째, 프로이트는 여성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프로이트가 여성이 남근 선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초자아의 발달이 남성보다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은 여권주의자들로부터 강한 반론을 받기도 하였다. 셋째, 정신분석 이론은 대부분 신화에 근거하고 있어서 과학성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았다. 인간의 성격이 본능, 자아, 초자아의 3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프로이트의 가정은 과학적 근거가 아주 희박하고 마치 중세기 때 정신병이 악마에 의한 것이라는 신념의 수준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혹독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넷째, 성격 발달에 미치는 생물학적 요인의 강조로 사회 환경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많이 받았다. 여기에는 프로이트의 인간관은 매우 비관적이어서 인간은 통제할 수 없는 무의식 속에 본능에 의해 지배당한다고 보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였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였다. 그럼에도 인간의 성장 발달과 인간의 성격 기능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만큼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는 이론은 그 이전에 없었다는 점에서 후대의 성격 이론들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다. 방가로 2. 정신분석 이론의 적용. 정신분석 이론에 대한 사회복지의 관심은 사회복지 실천의 과학적 기반을 찾으려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고민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원인을 밝히는 것이 치유책을 낳는다는 리치몬드의 사회적 진단의 전제는 사실 프로이트에 의해 창안된 의료 모델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감추어진 아동기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것이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한 사정의 중요한 측면이 된 것은 정신분석 이론의 영향을 많이 받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분석 이론은 개인의 심리 내면에 대해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환경에 대한 인간의 적응이란 측면을 도외시하는 등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관점과 배치된다. 환경의 영향을 무시하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병리적 시각을 부각시켰던 점은 환경 속의 인간의 관점을 실천하는 사회복지 실천 철학과는 괴리된다. 그렇다 할지라도 정신분석 이론을 적용한 실천 과정과 기법은 현재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정신분석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법들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에 관한 통찰력을 증진시켜주며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법들이다. 정신분석 이론은 대개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는 정신분석의 수준까지는 들어가지 않지만 클라이언트의 자아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 탁월한 이론이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이전과는 달리 성숙해지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도 탁월한 이론이다. 그렇지만 어떤 이론도 인간이 만든 이상 완벽한 이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정신분석 이론은 개인의 문제를 과거 결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였기에 이 이론을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정신분석 이론은 사회복지 실천을 함에 있어서 아동 발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 인간의 성과 무의식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인간의 성격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심리 갈등들을 이해하도록 도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사정하는 이론적 무기가 되어 주었다. 정신분석 이론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그야말로 열정과 경험 위주의 사회복지 실천의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신분석 이론의 도입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과학성과 전문화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신분석 이론의 도입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과학성과 전문화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제7장 정신분석 이론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신결정론의 지형학적 모델은 의식, 어떤 순간에 우리가 알거나 느낄 수 있는 모든 경험과 감각, 그리고 전의식, 어느 순간에는 의식되지 않지만 조금만 주의를 집중하고 노력하면 쉽게 의식될 수 있는 경험 또는 기억. 그 다음 무의식, 인간 정신의 가장 크고 깊은 곳에 있는 심리 내부에 잠재해 있으면서도 의식적 사고와 행동을 전적으로 통제하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정신분석 이론의 성격 구조 모형은 본능, 자아, 초자아로 나누는데 본능은 이드라고도 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적 충동을 말하며 쾌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아는 본능과 초자아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실 원칙입니다. 그리고 초자아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면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규범을 얘기하죠. 그 다음 심리성적 발달 단계는 5단계를 말했는데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재기, 생식기입니다. 구강기는 출생에서 18개월까지이고 대상관계의 형성이 중요합니다. 학문기는 18개월에서 3세까지이며 배변 훈련이 중요합니다. 남근기는 3세에서 5세까지이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얘기합니다. 잠재기는 6세에서 사춘기까지를 말하며 성적 흥미의 제한, 동성 간의 우정을 중시합니다. 그 다음 생식기는 사춘기
이유를 말하며 이성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프로이트의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의식적 동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유용하다. 2. 인간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유용하다. 3. 유아기 경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유용하다. 4. 방어기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유용하다. 5. 본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유용하다. 자, 프로이트의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2번. 인간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유용하다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다음 중 이드, 아까 본능이라고도 얘기했고 또 여기 가로에서는 원초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중 이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이드는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성격을 갖는다. 2. 이드는 쾌락의 원리에 따른다. 3. 이드는 무의식의 영역에 속한다. 4. 이드는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면 신경증이 유발된다. 5. 이드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1차 과정 사고를 하기도 한다. 자, 이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정답은 4. 이드가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면 신경질이 유발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3. 프로이트의 심리 성적 발달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항문기, 남금기, 잠복기, 생식기로 설명한다. 2. 총 8단계로 구분한다. 3. 본능적 에너지가 행동과 사고의 동기이다. 4. 구강기 때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역동적 상호작용을 한다. 5. 자아를 성격의 자율적 구조로 강조한다. 정답은 3. 본능적 에너지가 행동과 사고의 동기이다 입니다. 문제 4번. 프로이트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거세 불안과 남근 선망은 주로 생식기에 나타난다. 2. 치료의 주요 목표는 개성화를 완성하는 것이다. 3. 자아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의 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4. 리비도는 인생 전반에 걸쳐 작동하는 일반적인 생활 에너지를 말한다. 5. 초자아는 방어 기제를 작동하여 갈등과 불안에 대처한다. 정답은 3. 자아는, 에고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의 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 문제. 다음 중 자유연상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자발적으로 표현하도록 함. 2. 미래에 대한 자유연상. 3. 무의식을 탐색하기 위한 방법. 4. 사고의 흐름이 일정한 방향성이 없음. 5. 무의식적 갈등을 지적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정답은 2. 미래에 대한 자유연상이 틀렸습니다. 자, 정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